네, 반갑습니다. 2015년도 금년도 경비지도자 시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분석 내지 평가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1차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법학개론과 민간경비 모두 작년보다 좀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법학개론은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평균 60점을 넘는 학생이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민간경비는 법학개론보다는 좀 쉽게 출제되었으나 일부 지문의 경우에 난이도가 상당한 지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학개론, 민간경비 공통적으로 박생 질문이 한 서너 개 정도 출제돼서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에러를 줬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법학개론의 경우에 B형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사회법의 특성, 4번 문제의 법의 체계, 5번 문제의 법의 효력, 7번과 9번 문제에서 권리, 권한, 권능, 권원, 반사적 이익을 구별하는 문제, 13번 문제에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 16번의 보증 채무, 17번의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 18번, 19번의 경비업자의 채무 불이행 책임, 24번 문제 형법상 재산제의 종류, 27번의 임의수사의 종류, 29번의 주식회사의 정관의 변태 설립 사항, 31번의 상법상 손해보험의 종류, 36번의 사회보험법의 종류,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여야에 맞추는 데 따라서 여러분의 성적이 많이 좌우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는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맞춘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24번 문제, 27번 문제, 그리고 31번 문제는 박스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문 중에 하나도 모르면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법학개론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간경비론입니다. 민간경비론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간경비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틀리기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간경비의 조직 형태, 위험관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박스형 문제가 민간경비에서 최초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경비는 박스형 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새로운 형태의 전혀 모르는 문제도 출제됐는데 제한 서비스의 순수 공공재 이론의 특성, 그 다음에 각종 감직의 특성, 이런 문제는 처음으로 출제되었고 또 일반 시중에 교재에는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상당한 혼란을 또는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경비론은 공부를 좀 학생이라면 한 평균 한 7주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우리 금년도 경비조사 1차 시험 총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시험이 끝이 나는데 과연 그러면은 경비지도사 공부를 언제 시작할 것인가, 또 어떠한 방법을 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비지도사 시험은 시험 문제 자체는 사실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쉬운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한 달만 하면 된다, 두 달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부의 시작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합격하고자 하는 학생은 적어도 내년 한 3, 4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적어도 시험 칠 때까지 한 5 내지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본 경험이 하면 법학개론이 1차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법학개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학개론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특성을 모르고 공부를 늦게 시작하게 되면 법학개론에 상당한 시간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한 5 내지 6개월 정도 시간을 여유를 두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1차 시험의 학습 방법은 민간경비로는 개별적 책을 사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민간경비 중에서도 일부 내용은 어떤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와서 강의를 듣는 것이 좋고, 특히 법학교로는 뭐 대학 다닐 때 법학을 했다든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무조건 전문 학원에 와서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고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숙독하는 식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의 준비 방법인데, 2차 시험은 뭐 금년에도 경호학이 아마 당락을 가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경비업법은 뭐 평양에 출제되었고, 경호학도 조금 이따 아마 강평을 하겠습니다만은 작년보다는 쉽게 출제됐지만 그래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제법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경호학도 시중에 전문 교재를 사서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경호학은 시중에 이제 서점에 가면 교재가 한 7, 8권 정도 있습니다. 이 7, 8권 여러분 다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7, 8권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교재가 있는데, 뭐 이름하여 통합경호학입니다. 이런 책을 구입해서 이런 시중 교재를 전부 통합해서 가르치는 그런 그런 강좌를 찾아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경우에 이제 주항에 이름 낳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의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유리할 것이 아닌가. 또 지명도, 브랜드만 믿고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종의 강의만 하고 그 학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뜨내기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서 수시로 법령이 바뀐다든가 내용이 개정됐을 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문제점도 있고, 여러분 수시로 질문했을 때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도나 브랜드는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잘해서 또는 합격한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시고 가장 적합한 학원, 가장 적합한 어떤 강사를 찾아서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만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 과정을 한두 번 정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을 또 합니다. 문제풀이 과정, 또 마지막 마무리 정리까지 해주는 그런 학원이나 강사를 찾아서 학습을 해야만 가장 효과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학습 방법을 잘 선택해서 또 학습의 시기를 잘 결정을 해서 짧은 시기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2차 시험 과목 중에서 경호학에 대해서 금년도 경기지도자 시험 출제 경향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학은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수월하게 쉽게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는, 또 여러분 수험생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B형을 기준으로 해서 45번 문제 경호의 기본 논리 및 경호의 기법, 49번 문제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 50번 문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의 경호제도의 변천 과정, 54번과 80번에서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구성과 80번에 국가대테러 활동 지침상 테러 대책 상임위원회 구별, 58번에 위협평가, 65번에 기만 경호, 79번에 테러 사건 발생 시에 초동조치 사항 등 약 한 7, 8문제 정도에서 수험생들이 이거냐 저거냐 여러분이 정답을 고르는데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7, 8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더 맞추느냐, 몇 문제 더 틀렸느냐 따라서 여러분이 당락이 결정이 될 겁니다.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경호학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좀 했다, 그렇게 한 학생이라면은 한 3개 내지 4개 정도 틀리면은 합격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 이상 틀리면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보고 있고, 또 반면에 이제 금년에는 범죄학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범죄학이나
소방학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경호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 합격에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경호학에 대해서 뭐 몇 번 문제가 어떻다 말씀드렸는데, 세부적 지문을 읽어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그 단어 하나, 그 용어 하나, 이것 때문에 답이 옳은 것 틀린 게 바뀌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정확히 숙지를 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1949년도에 창덕군 경찰서가 폐지되고 경무대 경찰서가 신설되었는데, 그 지문에서는 경북군 경찰서가 폐지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잘 못 보시고 맞지 맞는 것으로, 그 틀린 질문인데 맞는 것으로 답안을 잘못 표기한 학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정확히 보시고 글자 하나 단어 하나까지도 정확히 보셔야만 여러분이 답을 정확히 골라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경호학이 조금 쉽게 나왔는데, 내년에도 뭐 내년에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범죄학이나 소방학보다는 경호학이 여러분이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쉬워지니까 경호학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경호학 전체의 내용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여러분 잘 파악을 해야만 됩니다. 금년도의 문제를 제가 보니까 그 지문 1, 2, 3, 4 안에 약간씩 살짝 바꾸면서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면은 캐치를 못하는 그런 내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만 여러분 경호학에서는 좋은 성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빨리 합격하실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비요법의 장진욱 강사입니다. 항상 매년 이때쯤이 되면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또 수험생대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 공부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단단히 일단은 격려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후가 되면 이제 결국 평가 그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경비지도사 시험 커트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용으로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보고, 올해 난이도라든지 향후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 경비요법은 난이도는 어땠냐?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유사하게 쉬웠다, 평이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도 까다로운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아주 답이 명확합니다. 단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 글자 서장인데 청장이라든지, 또는 전인데 후라든지, 입교 전인데 입교 후라든지, 이렇게 어떤 한 단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단순 암기형 공부로 접근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단지 전반적으로 법 조문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해도를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 암기형이 아니라 문장의 형태로 법 조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오히려 상당히 시험치가 용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기존 현재 경비요법의 출제 경향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석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지만, 올해는 해석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요. 단순하게 그 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이해하지 못하냐, 이런 범주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출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비요법에서 지금 합격권에 진입한 수험생들의 대다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한 두 문제 정도 틀린 수험생들이 가장 많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그죠? 그리고 만점을 받는 수험생들 역시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점이야 또 경호학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경비요법에서는 평균 합격권에 진입을 하려면 한 두 문제 정도 틀릴 정도의 수준이라면,
뭐 합격권에 진입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법과 경호학을 토탈했을 때 2차 시험 예상 커트라인은 92.5에서 93.75, 즉 오답수가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범위 안에는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작년 커트라인이 91.25이기 때문에 올해는 91.75니까 올해는 92.5에서 91.25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92.5에서 93.75 정도가 예상 커트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93.75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좀 어떤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한 92.5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수험생들도 지금 93.75와 92.5 점수대에 상당히 지금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낮아지면 훨씬 더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92.5에서 93.75가 지금 전반적인 어떤 좀 대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저희는 역시 추측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그 예측을 한 5년, 지금 최근 5년 동안 계속 이걸 예측을 해오면서 왔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그래서 이것도 올해도 역시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어떤 공부한 내용들 또는 한 달 후에 어떤 결과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참고 자료로서 어떤 여러분들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이 그렇게만 참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1차 경비지도사 전반적인 어떤 경향을 보게 되면 1차 시험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법학개론이 난이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즉 거의 뭐 역대급 최고의 어떤 난이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민간경비론 역시 과거에는 90점 이상 또는 80점 이상 고득점자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에는 거의 70점, 80점 이 점수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비론도 생각보다는 좀 까다롭게 출제를 했다. 그래서 민간경비론 역시 단순 암기형 문제보다는 이해식 문제로 출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1차를 절대 게을리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1차를 공부할 때도 경비업법은 충분히 민간경비론하고 출제를 경비업법 문제들을 민간경비론에서 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시험을 약간 겸하면서 1차에 매진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 단순하게 1차에만 전념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을 경우에는 낭패를 볼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시험은 경비업법 50점, 경호학 70점 이상, 뭐 이러면 전반적으로 평균 60점 이상 합격권으로 진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그 점수대 이상은 충분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경비업법 한 2문제, 경호학에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한 요 정도가 커트라인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공부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시험장에서 알지만 틀린 문제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건 뭐 어떡 하겠습니까? 본인이 결국은 안고 가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안타깝지만 그죠? 그런 것이 있는 게 우리 경비지도사 시험의 특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경제가 성장할수록 계속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경비지도사와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진출 분야를 보게 되면 현장 관리자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일단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청원경찰이라든지 또는 방호직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최근에는 뭐 지하철 보안관제도 또는 학교 어떤 그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 다양하게 지금 일자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역시 좀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좀 30, 40대 이후 분들에게는 또다시 어떤 제2의 인생을 걷는데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충분한 법정 자격증이기 때문에 전문 자격사로서의 어떤 그 지위는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렵지만 남들도 역시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이룩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시험이 좀 어렵다. 지금 당장 한두 달 충분히 쉬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 다시 그 어려움을 딛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분이 결국 경비교사로서 향후에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